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좀 굉장히 유행이죠. 이 드라마에서 이 미정이라는 사람이 이 전 남친과의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 보면서 이 영상 좀 찍어야 되겠다 좀 마음을 먹었는데, 자, 이 미정이라는 등장인물이요, 대출까지 받아서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에 저러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돈을 받지 못하고 끙끙 앓고, 오히려 전 남자친구는 후한무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미정이에게 화를 내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전 남친의 배신에 이 미정이 울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대출을 자기 돈으로 갚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런 남자들이 다 있어, 정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자기 사랑하던 사람들 또는 사랑했던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속이고 돈을 뜯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 감정적인 실망감을 뒤로하고 이제 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거죠. 자, 언제나 그렇듯 저희 솔루션은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급 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돌려달라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류의 어떤 관계가 복잡한 전 연인 관계나 아니면 가족 간 그런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은요, 좀 전형적인 항변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사실 증여받았던 거다라는 항변이 있어요. 나는 분명 돈을 빌려줘 라는 말을 듣고 돈을 대여해 줬을 뿐인데 갑자기 왜 이런 항변을 할까요? 연인관계라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선의로, 호의로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편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그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당시에 호의로 증여받은 거다, 오로지 나와의 호의적인 관계 때문에 나에게 돈을 증여한 거다 라는 항변을 전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어떤 돈을 주고받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이런 입증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라도 당시에 이 돈이 호의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자료로서 모아놓고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는 이 미정이라는 분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는 때라면은 정말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뭐 증여했을 수도 있죠. 이 미정이라는 사람도 솔직히 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좀 전 남친에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 당시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고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역을 좀 충분히 카카오톡이나 대화 내역을 캡처해 둔다든가 또 이 대출받았던 자료까지 좀 긁어 모아가지고 입증 자료로서 준비해 두신다면은 충분히 대여금 청구를 했을 때 좀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돈을 빌려줄 때 대화 내역도 잘 남기셔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얼마 보냈어, 1,000만 원 보냈어, 2,000만 원 보냈어 라고 하면 이게 빌려준 돈인지 중요한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얼마를 빌려줬어, 내가 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아 라고 하는 그런 대화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에서 차용증 쓰기는 어려우니까 차용증은 못 쓰시더라도 언제까지 갚아라 라는 말 정도는 명확하게 남겨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증여라는 항변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갚아라 라고 한 시점부터는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변제 능력이 없었다던가, 그렇게 쓸 거라고 말을 해놓고 알고 보니까 어떤 딴 데 돌려막기 했다던가, 그런 용도적인 부분에 기망이 있었다면은 이것은 형사적인 사기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 영상 중에 이런 때는 민사 말고 형사로 고소를 하시라 라는 영상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하셔서 적반하장인 이 전 남친, 전 여친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담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든 특별한 척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레포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파서 수술비 필요하다, 병원비 필요하다, 이런 전형적인 레퍼토리에 속아서 얼마 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하다가 그 돈이 쌓이고 쌓여서 몇 천만 원,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고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만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이런 사기 행각에 놀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로맨스 스캠, 아니면은 연애 사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요, 여러분들 사기당한 거니까 법률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의 해방일지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이 미주의 사연으로 어떤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전 연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도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네.